토벌대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쳤을 때 그 아버지는 문을 열고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루 밑에는 태어난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다 죽을까 봐의 그 한 가지 이유로 아버지는 스스로 총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78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77살의 노인이 되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는 그 종이가 평생의 한을 풀어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개수는 희생자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77살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한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를 지워야 했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왜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봉합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폭력이 어떻게 대를 이어 이름 하나조차 빼앗아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 4.3.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8년, 제주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삼질절 기념 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숨지면서 시작된 긴장은 이듬해 4월 3일 무장봉기로 폭발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봉기였지만 토벌대의 대응은 무장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초토화 작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마을에 사는 주민은 모두 폭도로 간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길이 마을마다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쳤고 잡힌 자들은 총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에 달합니다. 제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고개순의 아버지 고석보는 그 겨울 토벌대에게 끌려갔습니다. 1948년 12월 21일의 일이었습니다. 고 씨가 태어난 것은 그해 6월이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그녀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전에 들은 이야기만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올 만큼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마루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토벌대가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아버지는 잠시 멈췄을 것입니다. 마루 아래에서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연기에 질식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신이라도 수습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총살된 시신들이 뒤엉켜 있었고 어느 것이 아들인지 남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찾아냈습니다. 구멍이 났다가 꿰맨 자국이 있는 양말. 그것이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수레에 싣고 몰래 돌아와 땅에 묻었습니다. 공식적인 장례도 없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뒤에도 이름을 지워지는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4.3 당시 토벌대는 희생자의 가족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낙인은 곧 죽음의 명패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 이름을 지워야 했습니다. 고개순이 5살이 되던 해 가족들은 그녀를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총살된 아버지의 이름 대신 살아있는 작은아버지의 이름이 그녀의 출생 서류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어머니는 재가를 했습니다. 고개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집에, 큰고모 집에, 작은고모 집에 맡겨졌습니다. 돌고 돌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2살 때 홍역을 앓았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청각에 장애가 남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린 사촌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 허드레시를 하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갔던 그 순간 딸의 삶도 함께 문 밖으로 내던져진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2살, 고개수는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독립다운 독립을 했습니다.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2살 배기 딸을 남겨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혼을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40살 무렵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힘들 때면 사세평화공원에 모셔진 아버지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있는 귀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3은 오랫동안 말해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을 빨갱이로 규정했던 국가는 수십 년 동안 그 진실을 덮어두었습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연좌제의 망령은 길게 드리워졌고 4.3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금기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4.3이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자를 찾아내고 유족을 확인하고 그들의 명예를 되돌려주는 과정은 느리고 불완전했습니다. 고개순에게도 늦게 소식이 닿았습니다. 6년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제주도가 4.3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배상과 보상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호적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상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총살된 친아버지와 그녀 사이에는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부르테란 아이러니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총살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야 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지웠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구조. 국가는 빼앗았고 다시 한번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고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그녀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2021년에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전자 검사나 소송 없이도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심의를 거쳤습니다.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5년 위원회는 첫 번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3일 고개순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고석보 1948년 12월 토벌대에 끌려가 총살당한 그 아버지의 이름이 78년 만에 딸의 서류에 공식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없이 소송도 없이 국가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정서를 받아든 고개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8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던 그 겨울밤으로부터 78년. 구멍난 양말에 꿰맨 자국으로 시신을 찾아야 했던 할아버지의 눈물로부터 78년.
아이를 다른 집에 맡기고 떠나야 했던 어머니의 발걸음으로부터 78년. 그 긴 시간이 단 한 문장에 담겨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평생 작은아버지 딸로 살다가 이제서야 진짜 아버지 딸이 되니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소망을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게 된 사삼보상금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갓난 딸을 위해 문을 열고 나갔듯이 이제 딸은 자신의 딸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 권, 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고개수는 첫 번째 사례일 뿐입니다.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 건수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568건에 달합니다. 그중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결정이 이뤄진 것은 불과 4명입니다. 아직도 수백 명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호적에 아버지 이름 없이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로, 친척의 자녀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폭력은 총탄으로만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도, 가족을 해체하는 것으로도, 진실을 수십 년 동안 봉인하는 것으로도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흔적은 총탄의 흔적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습니다. 제주 4.3이 일어난 지 78년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진상규명이 시작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아버지를 되찾지 못한 딸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한 번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고개순의 아버지 고석보는 1948년 12월의 그 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총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은 되살아났습니다. 딸의 서류 위에, 국가의 공식 문서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억 위에. 역사는 결국 잊혀지지 않습니다. 묻힐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아버지였다면 그 겨울밤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딸이었다면 78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을 되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